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쌀과자를 좀 먹고 왔어요. TMI 아닌가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네. 동호 작가님 지금까지 어떠세요? 1부를 지금 지나왔는데. 예, 뭐 적응하느라고 그냥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데 1부가 끝났다고 하네요. 저희 너무 재밌었어요. 네, 충분했어요. 네, 진짜로. 맞아요. 뭐 이상한 말 한 것 같기도 하고 지나고 나니까. 아닙니다. 네,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네, 그렇다면 1부 마지막쯤에 동호 작가님 굉장히 상큼하게 2부 주제를 외쳐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시작하면서도 한 번 더 외쳐주실까요? 아, 그 한 번 하고 또 해야 되나요? 네네. 자, 2부 미세먼지엔 삼겹살과 술채. 와! 나 이거 안 들을 거야. 네. 안 돼요. 클래스 하시는 날 틀어놓으셔야 네. 네. 계속 리플레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개해주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쵸, 밖에 못 나가요. 네, 고담 도시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네.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미세먼지에, 근데 삼겹살이 좋다는 얘기가, 네, 기름기를 먹어야 좀 이렇게 타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근데 그게 낭설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지마 작가님. 다들 공기청정기 집에 놔두셨나요? 요즘 기사 헤드라인에 그렇게 써있어요. 한 대는 필수, 두 대는 선택. 아니. 없는데요? 저는 인체 필터가 있습니다. 아, 그건 다 있어요. 동호 작가님 있으세요? 저는 일단 네. 마스크 자체를 안 써요. 그 저항감이 좀 싫어가지고. 아, 진짜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 뭐 가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약간 좀 그래요, 저는. 예,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긴 한데 숨 쉬는 게 더 불편해가지고 예,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술이 발암물질인데 그렇게 먹고 있는데 예, 뭐 이미 맞아요. 넘어갈까요? 네. 그지마 작가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책 따위 안 만들어도 되지만 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김은진 작가님 책이에요. 네네. 이분이 또 얘기를 하자면 저와 지연 작가님과 동호 작가님과 같이 책을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2년 전에 같이 클래스 하면서 만나 뵙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두 번째 책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어떤 건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얘기도 많이 나눴었고. 근데 두 번째인 이거는 이제 인터뷰처럼 만들어진 책인데 동네 책방의 손님에서 어느새 첫 책을 낸 제작자가 된 작가님의 이야기 그리고 작가님처럼 첫 책을 만든 5 작가의 이야기를 담은 거라고 해요. 네. 첫 책을 만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감이 잡히잖아요. 뭐 일단 네. 쓰고 편집하고 인쇄해서 맡기고. 근데 만약 그 과정이 궁금하시고 또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책 읽는 거를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과정이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우와. 작가로서 이제 은진 작가님이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가 1장이고 이제 2장은 첫 책을 만든 작가 5분의 인터뷰가 들어있는데 네. 저 청소일 하는데요에 코피루악 작가님 인터뷰도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이제 지연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작가님이 직업으로는 방송 작가로 일을 하고 계셨었을 때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직업이니까 그냥 써왔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싫으면서 솔직한 대답이라고 하세요. 근데 저도 살짝 첫 만남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자기소개도 방송 작가로 일을 했었다라고 하셨을 때 나보다도 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이 질문 하신 거에 저는 좀 작가라고 하면은 저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로 글을 접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것도 이제 싫고 이제 지긋지긋해서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지내다 보는데 그 시간에도 결국 가는 게 서점이었대요. 와. 서점에 가서 독립출판물을 처음 접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밝힐 수 있구나라고 되게 놀라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이 글은 좀 빼주세요. 혹은 뭐 이건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라면 이제 수용을 하는 남을 위한 글쓰기를 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글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들었던 겨울에 추워도 독립출판 그 클래스를 듣고 오랜만에 듣네요. 그래서 추억 돋죠. 이름이 정말 추워도 독립출판이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6월쯤에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6월 달에 뭐 할까 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은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셨고 그게 이제 2장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기어이 첫 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밥은 잘 먹고 다니니의 고은지 작가님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코피루학 작가님 그리고 김나연 작가님과 고혜정 작가님, 김먼지 작가님의 인터뷰가 다 들어있고 읽으면서 저는 이거를 이제 미세먼지엔 삼겹살과 술책이라고 가져온 이유는 네네.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되게 우울했었어요, 최근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한 4일 내리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을 때 네. 제가 그 깨똑 상태 메시지를 바꿔놨어요. 목표는 이민이라고. 저 봤어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저는 영국에서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날씨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때 유독 술이 땡기는 거예요. 집에 있는 제가 기네스 맥주를 끊었는데 또 그렇게 공을 굴리면서 또 마셨는데 살짝 이제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 날씨 때문에 겪는 권태기는 처음이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정으로 만들어낸 책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게 해소가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다시 이 책을 읽었거든요. 네, 맥주 마시면서 읽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다들 어떤 고비를 넘기고 나서 새 책을 만드셨다는 내용을 읽다 보니까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지 뭐 다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네. 위로를 받았고 아까 되게 이렇게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추워도 독립 출판할 때 다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직업도 다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한데 책을 만들겠다고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결국 결과물을 저희는 다 같이 눈으로 봤거든요. 네. 분명 그 전날 인쇄소에 파일을 넘겼는데 다음날 책이 포장돼서 나온 거예요. 너무 기억나시죠? 신기하네요. 맞아요. 샘플본을 저희가 만드는 것까지가 워크숍의 마지막 일환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사장님들이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한 손 가득 네, 가방에 맞아요. 가득 해가지고 저희 샘플본을 첫 책들이죠. 그 첫 책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내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후배였잖아요. 네. 아직도 기억나요. 벽돌이 하나 와가지고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동호 작가님 책 기억나요. 그 일러스트를 안에 넣냐 밖으로 빼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동호 작가님의 얼굴이 그려진 굉장히 예쁜 드로잉이었는데요. 그거를 밖으로 빼냐 아니면 안에 작가 소개에 넣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 투표를 하자. 맞아요. 가지고 했는데 저를 포함한 한 세 분이 밖에 했으면 좋겠고 저는 원래는 당연히 밖에 하는 걸로 해서 그거를 했었는데 반응이 이상하니까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근데 또 안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열 몇 분 계셨는데 네, 전 맞아요. 뒤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세 분 중에 다 남자분들이 앞에 손 들고 여자분들은 뒤에 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들어가서 집에서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앞에 넣었을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넣었을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적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 마음을 흔들었던 게 이거를 제 책을 택하는 사람들이 한 7, 80%는 2030 여성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를 그럼 하자라는 생각에 안에다가 넣었는데 그 책이 바로 마포 술꾼의 성지 순례라는 맞아요. 책이었답니다. 그 안쪽에 책 속에 동호 작가님 설명이 되어 있고, 네, 네, 네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투표를 하고 얘기를 했던 그 캐릭터도 보실 수 있어요. 정말 화요일과 목요일 매번 인천으로 가게 만들었던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어서 되게 읽으면서 감회도 새롭고 저희 그러니까 독립출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 네네. 책을 보니까. 그럼 네. 다음은 유수 작가? 네. 저는 오늘 그림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제목은 우주식당에서 만나라는 제목이 써져 있고 연필로 그리신 듯한 차분한 그림책이에요. 와, 굉장히 사파가 너무 예뻐요. 너무 네. 이뻐요. 그리고 그림을 신현아 작가님께서 둘 다 작업을 하셨고 네. 이 작가분께서는 제주도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제주도에서 작업하시는 네. 분이군요. 제주도에서 고양이 내과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고양이들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데요. 네. 행복한 삶이네요. 그쵸. 내용이 제목은 우주식당에서 만나지만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에피소드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고양이가 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9차원의 세계, 세 번째 빙고에게, 네 번째 우주식당에서 만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네. 처음에는 고양이가 일단 나오니까 그냥 귀엽네 이러고 이제 읽었어요. 귀여운 내용이다 이러고 읽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그리고 이 고양이를 처음 만나서 어떻게 돌봐주고 생명을 돌보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9차원의 세계는 고양이가 이제 가끔 멍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뭔가 먼지를 보는 건지 네네. 어디를 보고 있지? 보는 건지 그런 네 글재마 작가님. 그런 말 있잖아요.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는 말도. 네, 그런 말 많죠. 전 그냥 고양이가 사람 같아요. 가끔 보면은. 저는 푸들이 그렇게 사람 같아요.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네, 푸들이 똑똑해요. 째려보면 그렇게 사람이 째려보는 것 같아요. 눈이 사람 눈이랑 똑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네. 이 9차원의 세계의 내용은 그렇게 멍한 고양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9차원의 세계로 넘어간다. 약간 그런 거를 표현한 내용이고, 네. 세 번째 빙고에게는 빙고라는 개를 작가님께서 처음 만나고, 애기 쓸 때 만나고, 키우고, 병들고, 이제 이별하는 그 과정을 그려놓으신 내용이에요. 네네. 사랑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애완동물을 그쵸. 키우면 그거를 이별까지 감당을 해야 하는 게 그 생명하고의 마지막 마무리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게 나오고 빙고라는 개를 작가님께서 만나고 깊은 관계가 되면서 이제 점점 같이 사니까 추억도 많이 나누고 점점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작가님께서 겪었던 감정적인 좋은 영향이라던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같은 게 좀 많이 변화했다고 하세요. 이런 사랑하는 존재하고는 언젠간 이별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활발한 시절? 네. 그리고 나서 아프면서 점점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아름답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슬퍼서 약간 눈물을 좀 나긴 했는데 우주식당에서 만나라는 제목이고 우주식당은 죽고 난 후 처음 들리는 장소라고 작가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네네. 식당인데 먹는 곳이 아니라 먼저 떠난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런 반려묘나 반려견들이 있잖아요. 네네. 같이 인생을 같이 했던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약간 예전에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동욱 씨가 계시는 찻집? 네, 죽으면은 거기로 가게 돼서 거기서도 한번 반려견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먼저 가 있던? 그게 기억이 나네요. 동물과 사람이 나누는 그런 교감이라던가 네. 감정을 나눈다는 게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애틋하잖아요. 네, 사람보다 오래 살지는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네 편의 에피소드로 잘 나눠져 있고 여기 보시면 뒤에 작가의 말에 네네. 이렇게 우주식당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 에피소드가 나와요. 네. 좀 길긴 한데 쭉 읽어드릴게요. 네. 빙고에게는 함께 나이 들어가며 곁에 있어주는 빙고에 대한 고마움을 담으려고 작업 중이었는데 빙고가 많이 쇠약해졌고 결국 이겨내지 못했다. 빙고를 보내면서 이 작업이 우리 관계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태어날 때는 함께가 아니었지만 떠날 때 함께 있어주는 건 인간 친구의 의리이라. 떠난 지 45일쯤 지났을 때 2년 전 떠난 보리와 함께 빙고가 생생한 모습으로 꿈에 나를 찾아왔다. 너무 반가워서 안고 쓰다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가야 한다고 했다. 내가 엉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자 빙고가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보며 말했다. 언니 나중에 우주식당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책을 마지막에 우주식당이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네. 슬프고도 슬프고 좀 아름다운 생명의 책인데. 소중함과 이런 반려견이라던가 반려묘를 같이 이제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가려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쵸. 많이 그죠. 있잖아요. 네.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다 생명체니까 그런 것들 이 책을 미세먼지에는 네. 삼겹살과 술책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가져오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미세먼지가 많이 있었을 때 네네. 집에서 이 책을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뭐랄까 술을 먹을 때는 긴 글이 있는 책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과 맞아요. 글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정말 마음을 때리는 그런 문장들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적합한 책이었어요. 그림을 보면서 약간 취하면서 글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이게 참 감정을 울리는. 네,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네. 좋은 책 너무 감사드려요. 네, 한번 꼭 보세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아니라 저희가 2명이 남았잖아요. 동호 작가님이랑 제가 남았는데 동호 작가님이 아까 들어오시면서 오늘 소개할 책이라고 꺼내시는데 저랑 똑같은 책을 가져오신 맞아요. 거예요. 너무 신기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걸로. 네.
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정말. 그쵸.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는 저희는 독립출판물, 아까 글지마 작가님도 독립출판물 책 따위 안 만들어도 되지만 이라는 책이었고요. 저희도 오늘 독립출판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김현경, 장아련, 송재은 작가 3명이 쓴 취하지 않고서야 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동호 작가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줄거리라기보다는 네. 이 세 작가님들이 겪고 술을 먹고 술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나 아니면 술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차례별로 해서 쫙 적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제별로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지 않고요. 네. 저는 작가님별로 읽었어요. 아. 그냥 그 나름 어떤 그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 놓긴 하셨는데 네. 그거보다도 저는 이 세 분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사실은 저도 제가 술 관련된 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의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딱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차례나 이렇게 봤는데 나 이 세 분 몰라. 네. 이 글로서 먼저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 분씩 여기 앞에 제일 처음에 나온 분부터 아마 장아련 이분이 제일 먼저 쳤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그 하련 작가부터 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재은 작가 띄엄띄엄 읽고 그 다음에 현경 작가 이렇게 읽었어요. 예. 저는 저 지연 작가는 같은 책을 봐도 이렇게 사람들이 확실히 읽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차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서 마음에 드는 목차부터 읽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읽었던 게 9월에 공덕동 막걸리 115쪽이라고 써있는 거였는데 제가 아현동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공덕동이 나와 이러고서 제일 먼저 봤던 게 공덕동 막걸리였어요. 근데 혹시 동호 작가님은 어느 목차가 제일 저도 그것 중에 하나가 아, 9월에 진짜요? 공덕동 막걸리거든요. 제가 사는데 옆이니까. 네. 마포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쭉 봤을 때에 눈에 띄었던 것 중에 공덕동이라는 맞아요. 키워드가 그래서 먼저 보기는 했었어요. 그냥 쓱 한번 네. 이렇게 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봤을 때, 목차로 봤을 때는 그게 저도 눈에 띄었습니다. 확실히 예. 동네 사람들은 그쵸. 그러면 혹시 내용이 어땠는지 제일 좋았던 거나 아니면 뭐 공덕동 얘기도 좋고 각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 지연 작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9월에 공덕동 막걸리 현경 작가님이 쓰신 편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 그런 식으로 동네니까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접했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이거 슬픈데 이러면서 진짜요? 네, 읽었던 이야기였어요. 9월에 공동동 막걸리 하고 바로 옆쪽에 문장이 써있는데 이걸 조금 읽어드릴게요. 114쪽입니다. 잊혀간 하지만 또렷이 기억하는 그때 그렸던 꿈 따위의 단어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그 누구의 입에도 담기지 못한 채 뭉뚱그려졌다 라는 말로 처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대학에 가기로 한 이유는 여전히 숫자로 된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친구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괴리감이 있으셨다고 써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공감이 많이 갔던 문장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저희가 대학에 가는 이유가 당연히라는 게 앞에 그쵸.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대학을 가야지라는 얘기도 조금 슬프게 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약간 특성화가 나쁜 건 아닌데 취업 위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슬펐는데 저희 학교도 심지어 취업 때문에 학과가 통폐합이 되고 네. 합쳐지고 없어지고 하는 과가 많았는데 예체능이 특히나 조금 심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갔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8쪽에 보면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영화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던 동아리를 들으셨었는데 이때 만났던 동아리 선배들이죠. 선배들을 공덕동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공덕동에서 만나셔서 공덕시장에서 족발도 먹고 개당 얼마씩 하는 튀김을 골라다 먹기도 하셨대요. 그리고 118쪽에 보면은 막걸리를 파는 전집에서 공덕동 막걸리라는 이름의 막걸리도 마셨대요.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만난 선배들은 이제 사회에서 많이 있으셨던 분들이겠죠, 이제. 사회생활을 하신 선배들이 이제는 영화니 철학이니 문학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대요. 대신 연봉과 세금과 차와 집값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 가끔 다른 이야기랍시고
마시고 상사에 대한 욕, 이직이나 퇴사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일까? 사실상 백수였던 나는 이야기에 끼지 못했으나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주식 이야기 할 때면 선배들은 귀를 기울여 주었다. 이 대목에서 더 이상은 저희가 대학에서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회생활의 단면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으로 머리가 차 있을 거고 당연하게도. 그래서 119쪽에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어쩐지 그날엔 맛이 없었대요. 막걸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라고 하시면서 이처간 하지만 또렷이 기억하는 이라는 아까 읽어드렸던 문장을 마지막으로 쓰시면서 그날의 공덕동 막걸리 너무 맛이 없어서 집에 가는 길에 모두 개원해왔다라고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 동호 작가님은 어떤 대목이 제일 마음에 가셨었나요? 저는 나름 제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문구들을 쫙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한 열 몇 군데가 되는데 네. 그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인물 위주로 그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물별로 어떤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분들하고 일면도 없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더 신기하고 재밌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련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혼술러의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혼자 술 먹는 그런 장면들이나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술자리 어떤 상황 묘사나 이런 감정의 디테일이 좀 탁월하지 않았나 그냥 저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재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 대한 그 서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 자리가 옮겨지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잘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좀 감성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경 작가는 그 하련 작가와는 다르게 술은 같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경 작가 그 제가 열 몇 가지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네. 어차피 마실 거라면 함께 마시는 술이 낫다. 예, 저는 이게 제 어떤 그 술 마시는 예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저는 혼자 술을 잘 안 먹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세 분이랑 마시게 된다면 현경 작가랑 저랑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경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읽어보시면 그 주종별로 주제를 이렇게 했어요. 뭐 마티니, 무슨 맥주, 네, 그런 기획을 해서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 처음부터 읽으시는 분들이 못 느끼실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막 적었는데 네. 가장 설레고 막 이런 말은까지가 나왔어요. 동시에 네. 그냥 술 한잔 하자. 네, 그 대목. 그 대목이 그냥 가장 흔들렸고 가장 설렜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같은 책을 이렇게 다르게. 골라왔지만 네.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훨씬 재밌는데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대학 시절부터 그다음에 뭐 연애 그리고 첫 직장 그만두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예전 과거와 좀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읽고 하다 보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이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금방 읽었어요. 예. 다행히 이제 술을 안 먹고 읽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술과 같이 읽어도 좋고 안 마시고 그냥 읽으셔도 너무 좋을 책일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다 왜 미세먼지엔 삼겹살과 술책이란 주제의 책 가져와 주셨는지 말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저 지연 작가는 술책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기억이 많이 남았던 책이기도 해서 취하지 않고서야를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시집 같은 작은 판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술집에서 읽었어요. 한 손에 들고 한 네. 손에 마시면서 술집 웨이팅 기다리다가 그 네. 붉은 조명 밑에서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판형이 일단 작으니까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했고 이래서 저는 술집 웨이팅 기다리실 때 좋습니다. 네, 좋네요. 붉은 조명 밑에서 읽으셔도 네.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들이랑 책 얘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동호 작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술책은 이제 술에 관련된 책이니까 이 책을 골랐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어떤 그 분위기나 뉘앙스가 좀 암울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미세먼지처럼 자기 앞 안 보이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좀 끼워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마시고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뭐 시도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밝은 어떤 세상보다는 좀 안 보이는 좀 이렇게 뿌연 그런 세상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이제 골랐습니다. 완벽하신 감사합니다. 추천 소감이었습니다. 벌써 2부가 마무리되고 동호 작가님을 드디어 2주 벌써 만에 끝난 거예요? 네. 너무 아쉬우시죠? 다음에도 뭐 또 했는지 나와주세요. 모르겠네요. 혹시 1, 2부 진행하시면서 소감. 예, 저는 일단 오디오 클립 자체를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신문물을 이렇게 맞이하는 조금 거룩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이곳도 사실 이 장소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여기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살았던 곳이기도 해서 예, 학교 중고등학교가 있기도 해서 그래서 좀 감회가 좀 여러모로 남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제 어떤 거죠? 식목일 내 머리에 씨 뿌릴 책. 입니다. 발음 조심해야 돼요. 씨를 뿌려줄 식목일에 읽으면 좋을 책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네. 성장시킬 책인 거죠. 그쵸. 네. 재밌는 책 많이 갖고 올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포술꾼 동호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마포구에서 술 약속이 잡혀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을 듣고 야, 요쪽에 괜찮은 술집이 있대 라며 아른치 한 번쯤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3월은 참 미세먼지로 많은 고생을 한 달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극악무도한 미세먼지가 저희를 찾아올지 모르나 우리 가끔은 소주로 미성년자라면 기름진 삼겹살로 스트레스를 확 풀어봅시다. 다들 목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크래커스북은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